안녕하세요. MPATV 김윤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매경부동산 사업단 건축분과 자문위원이신 백지철 교수님 모시고 건설사업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랜만에 모시게 돼서 네.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한 반갑습니다. 계절이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해야죠. 네, 군대 해야죠. 가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네. 4강이 될 것 같은데 건축 시공 스타트 흐름 전반적인 것들을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지난 3주차까지는 리스크를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12분의 그 생애 처음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건축주분들이 왜 이런 리스크가 생겼는지를 좀 취합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백 교수님이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쉽게 건축주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12분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이분들을 뭐 직접 제가 만난 건 아니고, 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제가 법원 감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토로하시는 우리 건축주분도 계시고, 역시나 또 그 건축주분 못지않게 시공사도 많이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절적인 어떤 리스크,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뭔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처럼 전쟁 터져서 그렇죠.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전쟁 맞습니다. 리스크도 있네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값이 많이 원자재 값 올라간다던가 네. 그런 일 때문에 어떤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계약에 대한 변경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주는 좀 저렴하게 지으려고 좀 네. 하시고, 시공사는 저렴하게 지으려고 하면 정말 좋은데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자재를 사갖고 와야 되니까 그 자재가 좀 더 비싸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그 미적인 또는 기능적인 부분들로 확대를 해서 공사 진행하려니까 품이 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건축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좀 있습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라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범위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한번 감을 잡고 가보자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한번 봤는데 12가족, 건축주분 12가족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더라. 저런 거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더라.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이제 독후감식으로 또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한 것을 책으로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각색을 해가지고 좀 더 쉽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12가족의 이야기를 전문가의 네. 입장에서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겠어요. 보면 우리가 처음 지은 집 해서 한 25평에서 한 81평 정도 거에 듀플렉스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땅콩 주택이라는 거죠. 스키플로어 하우스랑 전원주택, 다세대 주택을 지은 건축주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느낀 점 완. 사례는 다양하네요. 네. 땅을 계약한다고 당장 집 짓는 것은 아니다. 토지 계약 전에 신중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땅을 샀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을 샀다고 해서 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을 계약한다고 하기 전에 먼저 땅에 내가 어떤 면적에 어떤 용도에 어떤 것을 지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미리 예비 건축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지구가 여기에 맞는 건지 어느 규모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도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법규, 사선 제한 또는 조례, 특례에 따라서 그는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 하나도 제대로 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건축주분이 얘기를 하셨고요. 땅값은 순간순간 변한다. 땅 찾기가 집 짓기의 8알이다. 그렇게나 비율이 높아요? 많이 높죠. 많이 높죠. 많이 높은데 진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한들 진입로가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네. 진입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사선 제한 그런 부분들에
땅을 찾아야 되고 땅 찾는 것이 결국은 그 사업 수용의 존폐 여부를 가름하는 것이다라고 이 건축주부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이제 견적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상담해주는 시공사를 찾아야 한다. 네.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예.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마치 시공사에 있는 분들이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시공사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쁜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전자와 후자는 한 8대2 그 정도로 건축하시는 우리 그 시공사를 좀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적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건축주가 그분들은 뭐 평생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알겠죠. 우리는 자재가 어떤 거가 있는지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 건지 어떨 때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80%의 시공사들은 이런 성실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나온 오해에서 발생한 비율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설명만 잘해줘도 이해하실 모르면 거거든요. 그렇죠. 모르면 이거는 뭐죠라고 하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네. 성실하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 좀 모르셨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공사를 그게 하시냐. 제일 위험해. 그렇죠. 그게 제일 알고서 위험해요. 가야 돼. 알고서. 네. 그래서 서로 알려주고. 견적 내용에 네. 대해서 성실하게 상담을 해주시면 그것만큼 시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분들이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시공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결국 투명해야 되겠네요. 네, 투명하게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네. 시공사. 맞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려면 우선 정확한 설계 도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어느 땅에다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삼촌이 누나가 네. 야 내가 알고 있는 건축 설계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냥 완패스야. 그냥 완패스 시스템으로 끝나. 근데 주로 그렇게들 하시지 않나요? 아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해서 반 이상이 소송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설계 도서가 없어서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는 했지만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네. 그림으로 그린 것, 도면이라고 하죠. 도서라는 것은 도면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텍스트 문자로 적어낸 것을 우리는 설계 도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설계 도서는 네. 시공의 모티브거든요. 항상 강의하실 때마다 계속 네, 강조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설계도서. 근데 그 설계 네. 도서가 없이 그냥 대충 평당 면적이 몇 층이고 몇 층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평당 얼마? 됐죠? 끝입니다. 시공이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걸 뭉뚱그려서 얼마? 여기- 그러니까 사고 생기죠. 여기에서 네. 사고가 설계도서. 생기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서를 정확히 갖고 있었다는 네. 것. 돈이 들어가는 내역서. 자, 네. 자동차를 사잖아요. 자동차를 사게 되면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썬루프 얼마, 뭐가 얼마. 썬루프도 그렇죠. 뭐 반만 열리는 거 다 상세하게 파노라마 나오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돈이 들어가는 항목에 대한 것이 쭉 나와서 그 나온 것에 A사는 얼마, B사는 얼마, C사는 얼마라고 하는데 비싼 사람은 국내산, 중간짜리는 중국산, C사는 그냥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거 갖고 와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 그럼 저 설계 도서가 있어야 비교 견적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정확하게 그럼요. 예, 도서가 작성이 돼야지만 견적이 가능한데 어바웃으로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구나. 정확하게 네. 지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점수를 매겨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좀 아주 못된 것 같고 공사 진행하니까 당연히 쌀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설계 분은 도서. 제일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네. 비싼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싼 게 있고 중간짜리가 있고 싼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은 설계 도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네.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건축법과 부동산 관련법에 능통한 건축사를 선택하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근데 건축사님들이 건축법과 부동산 관련법에 능통하지 않은 건축사가 계실까요? 있죠.
아니 건축 자체가 부동산인데 법규에 능통하지 않고 어떻게 건축사를 그러니까 이제 하실 수가 예를 있죠. 들어서 네. 저 큰 것만 설계하시는 분, 네. 그리고 뭐 오피스텔 설계하시는 분, 음. 그리고 뭐 큰 빌딩 같은 거, 공장 같은 거 하시는 분이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이런 전원주택을 설계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럼 분야별 전문가가 그럼요, 필요한 그럼. 거네요. 분야별 있는 건축법에 그 지역의 네. 조례와 여러 가지 건축법에 능통하신 분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의 건축사를 만나는 게 8알이라고 이제 땅 찾기가 8알이라고 하면 이게 2알입니다. 2알이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자체가 설계도서를 만드는 분들이시거든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건축가라고도 하죠. 건축사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을 잘 만나야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그 설계 자체도 우리 네. 건축주가 너무 싸게 하려다 보니까 음. 이거 뭐 다른 데 가면 인허가까지 얼마 뭐 1,000만 원이면 된다던데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우리는 한 3천만 원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2천만 원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시공사가 설계를 변경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면 마음을 열고 들어보자.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건축 관련해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네. 노 부부님이신데 저 천안에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열심히 들으셨어요. 네. 들으시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학적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서로 마음이 맞아야 공사가 제대로 된다는 것, 건설사를 잘 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시공을 위한 설계사도 잘 만나야 돼. 네. 이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수긍을 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6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저 옛날에 누구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어유 그럼요, 제가 기억하죠. 네.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지하 3층에 지상 15층짜리 건물을 대전에서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공사가 밑에 있는 공법을 변경해서 네. 돈은 더 달라고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냥 너무 빨리 그냥 쉽게 공사를 하려다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교수님 말 듣고서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라고 네. 얘기했더니 예를 들어서 지하는 되게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압과 토압 때문에 네. 항상 위험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데크 플레이트를 깔아서 좀 더 빠르게 하려고 네. 그 자재는 원 자재보다 더 비싸고요. 공법이 좀 더 비싸는 건데 장점이 뭐냐면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그 건축 시공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토압과 수압에 문제가 되는 그 기간을 좀 줄여보고자 네. 자기가 원 자재값을 더 드리고 시공비를 더 들여서라도 공사를 빨리 끝내서 1층 바닥을 폐압을 시켜보겠다. 뚜껑을 덮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수압과 토압 때문에 붕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건축주분들은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무조건 이름들 우리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이제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그런 있으니까 거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못 네, 받아들이셨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셔서 이거는 잘한 겁니다. 네. 잘한 거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네.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저 여름이면 좀 수박 화채를 갖다 해서 갖다 드리시고 좋은 시공사를 네. 만났네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공기가 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이구 그럼요라고 얘기를 해서 어. 이제 나중에 1년 후에 잘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시공사가 설계를 변경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면 마음을 열어 들어보는 것도 일단은 들어봐라. 하는 건데 그런 것. 우리 건축주 분께서 직접 그걸 판단을 못 하시면 네. 이제 그 CM 전문가라든지 설계 사무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충분히 물어봐서 그게 우리 현장에 맞는 건지 네. 맞는 판단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좀 있겠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선 제한뿐만 아니라 잠장 높이와 나무 높이도 제한하는 곳도 있다. 조례, 네. 특례에 대해서 그 지역 지구의
어떠한 법규가 아주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종로나 이런 곳들은 특히나 저런 뭐 색감까지도 제한하는 경우도 그럼요,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건축주가 풍부한 건축법을 좀 아는 분들을 만나야 되는 것도 이 건축주분하고 그 건축주분하고 네. 중첩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은 관계이다. 집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아무리 뭐 로봇이 네. 또 아무리 뭐 인터페이스로 뭐 여러 사람들하고 저 공사가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 아직까지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계,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공학 또는 시스템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래서 로봇 도장으로 로봇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자체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관리적인 매니지먼트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획을 해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사람이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설계사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사하고 아니 이제 설계사, 그러니까 건축사죠. 건축사하고 시공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네. 서로 보완점을 찾아서 내가 맞고 네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른 것을 조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건축주님을 위해서 아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서로 고쳐가야 되겠느냐. 관계이죠. 근데 관계가 틀어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또 건축주님께서 잘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이거 아주 복합적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하고 관련된 게 많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해가 서로 상충되니까 저런 네.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네. 회의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단추를 하나씩 잘 꿰으려면 처음부터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공을 진행을 하다 네. 보니까 시공은 물론 이제 시공사에서 하겠지만 시공사는 종합건설회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데 종합건설회사는 종합건설회사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업체를 두어서 협력업체, 네. 자, 뭐 토공사 따로, 구조체 공사 따로, 벽돌 공사하는 조적공사 따로, 방수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도배공사, 마루공사 듯이 다 찢어서 따로따로 하도 업체한테 공사를 네. 주는 거예요. 결국은 종합건설회사에서는 관리만 하는 그런 포지션인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직접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하대를 해가지고 또 협력업체에서 왜 똑바로 안 하면은 돈도 안 남겨주고 다른 데 일 안 줄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없긴 한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소장님이죠. 현장 소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우리 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음을 대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이제 여름이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요. 근데 말복이 되게 덥잖아요. 덥죠. 8월 15일 바로 전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 근데 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3층 정도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41도가 넘어갑니다. 작업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로 해서 어떻게 됐든 하루 일당을 벌어 가시려고 와서 그 뜨거운 철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그때 건축주가 안전 못 쓰고 안전화 딱 신고 말없이 하루 전날 수박 2덩이를 냉동실에 넣어서 딱 만들어서 화채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물론 거기 현장 소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네, 라고 올라가죠. 끙끙 하고 올라가서 아무 말 없이 딱 놓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더운 여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십니까? 얼마 되진 않지만 이거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그리고 공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말 한마디로 작업자가 뭐라 감동이에요. 하겠어요? 감동. 저 사람 뭐지? 여기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물어보죠. 혹시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예 죄송합니다만 이게 제 집인데요. 그냥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수박 한 덩이 사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싹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거는 그냥 뭐
그 마음만이 들어갔는데 수박아채를 딱 받아서 한 그릇 먹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내일이 되는 거죠. 그럼요. 돈을 받기 위한 일에서. 이 수박아채를 드시는 순간 음. 우리 건축주부는 어떻게 하냐. 주변에 혹시 담배 피고 막 바닥에다 끄고 가는 분들 많이 있거든. 말없이 담배 꽁초 하나 줍고 빵 부스러기 줍고 비닐 주어서 쓰레기를 아무 얘기 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봉다리만 싹 담아서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 또 시간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내려가죠. 그러면 거기 있는 반장님이야 그 작업자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면서 그 시간 이후부터 담배도 안 피우고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가로 세로 딱 맞춰서 결속선을 할 것이며 철근이 혹시나 삐뚤하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혼자 품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비상도 깔끔하게 할 거고 타일 하나를 붙여도 네. 10년이 지나도 타일 안 떨어지게 붙일 근데 거고. 여기서 그러겠네. 주의할 점. 저 건축주인데요. 아니 왜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거죠라고 네. 하는 순간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분명히 그 우리 작업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돌아가서는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게 반쯤에다가 인분을 뿌려버립니다. 그런 일 많죠.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도 91년도부터 일산에서 처음 건설 현장을 시작을 했는데 현장이 높다 보니까 이 화장실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에러 부리겠다. 그냥 위에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방바닥 미장할 때 그냥 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냄새 나는 것은 언제? 못 찾아. 못 찾는 거죠.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냄새 나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보면 거기에 응고가 돼 있는. 저는 이렇게 하수구에 석회가루도 원래 거기다 뿌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눈에 안 버리는 보이니까 쓰레기 네. 넣고 볼트너트에 들어간 경우도 봤어요. 이 네. 안에. 맞습니다. 왜 석회가루 지나면은 굳어버리는데 막히죠. 시간 지나면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정말 굳이 그런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건축주가 관계 생각해서 당연히 뭐 내 집을 위해서 하신데 단순히 내 돈 받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어떤 좋은 사례들이 네. 우리 그 작업자들하고 구전으로 전달이 되다 보면 이 건축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세요. 정말 신이십니다. 우리한테 큰 은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집 잘 지어줍니다.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관계다. 생각해서 너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빠르게 좀 진행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평당가는 공사비 추정일 뿐. 한 평 줄인다고 비용은 줄지 않고 오히려 좁으면 더 늘어날 수 있다. 23평짜리고 33평짜리고 단지 자재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인건비나 또는 네. 벽이 또 많아지면 그만큼 공사비는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이 건축주분은 느끼신 것 같아요. 세상에나 이런 돈도 들어가나 싶은 게 너무 많다. 꼼꼼한 비용 한몫 생각하지 않았던. 네, 나중에 그러니까 돈 싸게 들어오신 시공사하고 네. 돈 많이 그 설계를 견적을 해서 들어온 사람은 뭐냐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런 그 밖에 나가서 한전에서 계량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또 받아가요. 설계도서랑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부가적인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것들이고 규모가 적은 현장일수록 순발력이 중요하다. 한 끗 차이로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 때가 있다. 자, 한 번 지나간 공정은 돌이키기 어렵다. 체크는 식이다. 네. 다시 매 공정마다 확인하란 말이죠. 불가역적이다. 콘크리트 공사는 속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근은 인장력을 버티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버티는데 철근이 콘크리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지난해 이제 콘크리트 속 안에 철근을 16mm 양쪽으로 200감기 거치고 넣었어야 되는데 기초 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철근을 아끼기 위해서 안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외형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비파괴 검사로 해서 RT, UT, PT, MT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이제 시공사들은 괜찮은 회사들은 좀 더 체크를 하지만 감리가 없는 현장
그리고 네. 대충 빨리 뚝딱 하고 끝나는 현장, 그런 현장들은요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콘크리트 타설하기 직전날은 네. 건축주가 한 번씩은 꼭 필히 보시고 확인해야 되겠네요. 필히 확인하시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감리가 또는 어떤 그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CM을 선정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가 있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체크를. 그냥 감리도 감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비상주감입니다. 네. 규모가 있으면은 그쵸. 이제 거기에 상주를 해서 계속 콘크리트 타설할 때, 특히나 이제 구조체 공사할 때 철근 넣기 전에 또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네. 나서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데, 이런 소규모 건축은 그렇게 할 수가 안 하죠. 없잖아요. 그냥 사진으로 대체하는데 네. 그 사진이야 뭐 1층에서 찍은 걸 나중에 봐서 2층이라고 또 속여 그러면 모를 정말 거 아닙니까? 건축주께서 그 시기마다 체크 꼭 하셔야 되겠네요. 네. 중요한 거네요. 체크는 시기다. 네, 그래서 네. 한 번 지나간 공정은 네. 더럽히기가 어렵다. 구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크는 시기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처음 지은 집에서 12건축주가 이것 말고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것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네. 사람이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관계랑. 인간관계가 너무 네. 중요하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보다 실패할 확률은 아주 적게 되겠습니다. 정말 전문가하고 의논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땅 계약하기 전부터 전문가랑 의논해서 과연 저 땅이 네. 내 용도에 맞는 땅인지부터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관계네요. 네. 전문가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 사업의 이제 일반 사항, 네. 건설 사업의 프로세스, 건축 사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전문적으로 앞으로 나와. 와, 정말 기대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집 짓는 거예요. 네. 이제 건축주 12분이서 네. 실패했거나 어떤 좋거나 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해치를 해가면서 네.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집 짓는 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백 교수님 감사하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